2020년 7월 11일 캘리포니아 시더파인스 파크. 해발 1700m의 산악마을.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이 고요한 곳에서 충격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한 남자의 생명은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는 52세의 변호사 마크 엔젤루치. 미국 내 남성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전미남성연합의 부회장을 지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를 남긴 채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남겨졌습니다. 그날의 총성은 단순한 물리적 소음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건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 엔젤루치는 법률가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남성, 인권 옹호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웠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강직하고 원칙적인 태도는 때로는 강력한 반발과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어쩌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오후 마크 엔젤루치는 자신의 자택 현관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택배기사로 위장해 불러낸 뒤 아무런 망설임 없이 3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알은 그의 몸을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범인은 치밀하게 피해자를 유인했고 신속하고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마크 엔젤루치는 차가운 현관 바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이미 꺼진 뒤였습니다. 최초 발견자들의 증언과 현장 상황은 범인이 얼마나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살인범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총기, 지문, 발자국, 차량 흔적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훈련받은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행한 정교하고 잔인한 표적 살인이었습니다. 범인은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현장 보존에 능숙한 전문가조차 감탄할 정도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특수한 훈련을 받았거나 매우 조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일 뒤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연방 판사 에스더 살라스의 자택이었습니다. 역시 택배원 복장을 한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이는 살라스 판사의 아들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습니다. 20세였던 다니엘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함께 있던 남편 마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라스 판사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FBI의 전국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사법 체계의 핵심 인물인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기에 연방 차원의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했습니다. 두 사건의 유사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는 연쇄 범죄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뉴욕 북부의 한적한 숲속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덴 홀랜더. 그는 총기를 든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는 수십 장에 이르는 유서와 치밀한 작전 노트,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남아 있었습니다. FBI는 유서를 통해 홀랜더가 살라스 판사 가족을 겨냥한 범인임을 즉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살라스 판사에 대한 깊은 원한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망한 마크 엔젤루치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로이덴 홀랜더는 단순히 살라스 판사에게만 원한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둘은 한때 같은 단체 전미 남성 연합 NCFM에서 활동한 동료였습니다. 남성의 양육권, 병역 문제, 대학 내 역차별 문제를 다루는 운동가들이었죠. 둘은 비슷한 신념을 공유하며 한때는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홀랜더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인 주장과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으며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언행은 단체의 건강한 활동을 저해했고 결국 마크 엔젤로치의 주도로 연합에서 제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에서 쫓겨났고 이로 인해 마크 엔젤로치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극을 넘어 이념과 갈등이 얽힌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홀랜더의 유서 속에는 이런 섬뜩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수를 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상처 준 자들에 대한 증오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깊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의 광기 어린 복수심은 살라스 판사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을 배척했던 엔젤로치에게까지 향했던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모든 의심은 홀랜더를 향했습니다. 살라스 판사 사건, 그리고 그보다 8일 전 발생했던 엔젤로치 피격 사건. 둘 다 택배원을 사칭한 접근이라는 점, 그리고 표적이 된 인물 모두가 사법 시스템 혹은 남성 권리 이슈에 깊이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유사점이 드러났습니다. 연쇄적인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로이덴 홀랜더가 두 사건 모두의 배후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라스 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총기, 차량, 유서까지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었고 홀랜더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젤로치 사건에서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총알조차도 홀랜더가 사용한 총기와 일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FBI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선 홀랜더를 용의자로 추정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즉 정황은 강력했지만 법적으로는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마크 엔젤로치 살인 사건은 그대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강력한 정황, 증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사망했고 명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홀랜더는 왜 자신을 쫓아낸 엔젤로치를 5년이나 지난 뒤에 겨냥했을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복수를 감행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문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홀랜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가 작성한 유서 역시 피해망상에 가까운 내용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기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의 발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마크 엔젤로치는 당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징병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대학 내 성차별 조례, 이혼 후 재산 분할 불균형 등에 관한 집단 소송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진보 진영과 일부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활동은 사회 각계각층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력한 사회 운동가였던 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홀랜더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배우가 존재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조직에서 쫓겨난 한 남성이 그를 살해한 뒤 또 다른 판사를 노리고 자살했다는 이 모든 상황이 과연 단독 범행이었을까요? 홀랜더의 자살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로이덴 홀랜더는 누군가가 쓰고 버린 도구였던 건 아닐까요? 그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마크 엔젤루치 살인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의 복수극이 아닌 더 깊고 어두운 음모의 가능성으로 이끌었습니다. FBI가 더 이상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후 FBI는 더 이상의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엔젤루치의 지인들 또한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듯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미제로 남은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마크 엔젤루치. 그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로이덴 홀랜더. 그는 과연 누구의 손에 조종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지막 유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 여름, 두 명의 남성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한 두 사건. 마치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는 이 미스터리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아직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미제 사건의 진실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크 엔젤루치 사건은 그렇게 오늘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